함께 인연이 이어져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인연이 끝나고 나서도 정신적, 물질적, 그리고 육체적 그런 고통을 끝나고 나서도 끝나지 않게 되는, 정말 평생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주 강렬한 트라우마를 남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연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저는 많은 이혼과 이별 상담을 하면서 참 내용도 다양하고 사연도 정말 제각각인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사람을 만나도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진짜 최악의 악연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나쁜 사람 하나를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런 악연들을 만나게 돼서 자신의 인생에 그 중요한 시간과 또 돈과 에너지를 다 잃게 됐을까? 그것으로만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연을 한번 잘못 만나게 되면요, 사람이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내 미래나 나의 인생에조차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어떤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 항상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약간 정신적으로 대인 기피증까지 걸리게 돼서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 인생에 이런 악연을 만나지 않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한 번쯤은 내가 무방비 상태로 약해져 있을 때, 또 정신적으로 불안해 있을 때 이런 악연들이 나의 작은 구멍을 보고 파고들어서 정말 내 인생에 크게 구멍을 내고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나는 그 구멍을 메꾸지 못해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악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악연, 나쁜 사람들에게 타겟팅이 돼서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초토화시키는지 한번 그 여러 가지 경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악연을 만나서 너무 인생을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로 그 사람들은 너무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착한 사람, 너무 세상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너무 이성에 대한 많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은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나 같으려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처럼 다 순수한 마음이고 진정성이 있는 마음이고, 세상의 사람들은 다 나 같지 않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금전적인 이유에서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을 순진하게 보고, 또 그 의도를 전혀 파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달콤하게 하는 그 말과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다 믿어버리고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데, 이런 악연의 사람들을 그냥 만났다가 연애만 하고 헤어져도 크게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제 정말 큰 데미지가 있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혼 상담을 하면서 느낀 공통점인데요. 이렇게 악연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빨리 결혼을 합니다. 결혼이 조급한 사람들이에요. 결혼에 대한 어떤 환타지가 있거나, 또는 나이 때문에 빨리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 또는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 삶의 힘듦을 결혼으로 회피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자기의 인생을 기대해서 그 사람을 알기도 전에 조급하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악질적인 그 사람의 본성을 보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가 결혼을 서둘러서 빨리 결혼하자 이렇게 할 때는 뭔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력이나 돈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저처럼 이렇게 외국에 사는 많은 교포들 같은 경우에는 선진 국가의 영주권을 노리고 또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서두르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뭔가 뒤에 보이지 않는 그 원하는 뭔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하고, 또 결혼을 환타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악연을 만나는 것에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빨리 결혼하자, 사랑한다, 막 좋아한다,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로맨틱하게 나를 함정에 빠뜨리게 돼서 결혼을 서두르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의 감정이 진실한지 아닌지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빨리 하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은 최소한 그 사람을 봐야 저는 그 사람이 결혼을 할 사람인지 앞으로 평생을 갈 사람인지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또 이 고립감을 견디지 못해서 이 고독 때문에 쉽게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들 역시 악연을 만날 경우가 많다고 봐요. 요즘에 이슈가 되었던 선우은숙 씨만 봐도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완벽한데 단 하나가 없는 그 뭔가 내 외로움을 채워줄 만한 나의 파트너, 내 짝, 이것에 대한 결핍 때문에 그 사람만 있다면, 그거 하나만 있다면 내 인생의 완벽한 퍼즐이 맞아질 텐데, 그러한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은 돈이나 유명세를 노리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배고플 때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가면 안 되듯이 오히려 너무 외로울 때 누구를 만나는 건 정말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외롭고 감정적으로 취약해져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달콤한 말, 친절한 말, 위로의 말을 던지게 되면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이 약해져서 사랑에 훅 빠지게 돼요. 이렇게 나의 행복을 내 이성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인생에서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럴수록 내 자신이 더 강인해지고 더 정서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도록 뭔가 몰입할 수 있는 다른 취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 외로울 때 누구를 만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는 누군가를 구원하려는 사람, 이렇게 구원자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이 또 악연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성애가 있어서 연민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군가를 봤을 때, 아, 저 사람 내가 도와주고 싶다. 아, 저 사람을 저 인생에서 내가 세이브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라면 저 사람의 인생에서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게 일종의 약간 평강공주 신드롬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바보 온달에서 온달 장군으로 만들어주겠다.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내가 구원자가 된 착각으로 누군가를 구원해내려는 이런 컴플렉스가 역시 또 악연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마음은 나의 작은 도움으로 그렇게 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나이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에는 때로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의 인생과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그 나이까지도 바뀌지 않은 그 사람을 내가 엄마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바꿀 수 있겠어요. 바뀌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내가 왜 이런 가시밭길을 들어오게 됐을까? 내가 왜 내 스스로 이런 십자가를 지게 됐을까? 라고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고요.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을 오히려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이렇게 누군가를 구원해 주겠다. 이런 좋은 마인드는 정말로 신중하게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도 또 악연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과거에 어렸을 때 그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게서 학대받거나 폭언을 많이 들었거나 또 폭력을 이렇게 당하고 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성인이 돼서도 그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폭언을 들었을 때 그런 것을 폭언이라고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잘 못 느끼고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서 편안함을 느끼고 익숙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성향을 만나서 두 사람 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오히려 그것을 불안하게 여겨요. 이게 맞는 건가? 아, 이게 정말 사랑인 걸까?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소리 질러야 되고 갈등이 있어야 되고 롤러코스터를 타야 되고 감정의 냉탕 온탕이 있어야 정말 이게 사는 것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정상인 거다라고 느끼는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관계의 패턴을 반복한다는 것. 이것도 역시
악연을 만나서 내 인생이 초토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어렸을 때 부모와 똑같은 사람들을 절대 안 만나. 폭력적인 아버지, 그리고 가정적이지 않은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절대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이상하게 그런 사람을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닮고 싶지 않은 부모의 모습을 내가 닮아간다라는 것 가끔은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와 닮은 사람을 찾게 되고 또 아버지와 닮은 사람에게서 굉장히 애착을 느끼고요. 또 남성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엄마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나 또 엄마의 모습을 또 여자에게 투영을 해서 비슷하거나 또는 엄마의 모습이 되어줄 그런 여자를 찾기도 해요. 그래서 이성을 만날 때는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을 만났을 때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좋은 추억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자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의 갖고 있었던 좋은 추억 또는 아버지하고의 있었던 좋지 않은 어떤 관계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여성분의 이성관을 한번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아버지와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었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고 되게 존경스럽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은 역시 그렇게 좋은 남자를 선택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또 반대로 여성분들은 남자분에게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 엄마하고 어떤 기억이 있느냐 이렇게 엄마와의 관계를 한번 질문을 해보신다면 그 엄마하고의 기억에 있어서 그 남자가 여성들을 고를 때 그 엄마에 대한 기억 또는 엄마에 대한 이런 애착 관계가 또 여성에게 많이 투영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엄마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다거나 엄마에 대한 어떤 원망이 있다면 역시 여자를 만날 때도 여자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나 원망이 분명히 무의식 속에 이렇게 숨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한 번 정도는 서로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악연을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내 스스로 어떤 결핍에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정상이 아닌 나쁜 사람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 나쁜 사람이 그런 결핍과 부족함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역이용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어떤 경제적 또는 신체적 다 뺏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자기 인생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악연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뭐 돈을 잃어서 또는 뭐 내가 시간을 많이 써서 육체적인 학대를 당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요즘 너무나 흔하게 있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뭐 나르시스트, 경계성 성격 장애, 조현병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런 사람들과 엮임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정신적 고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이 나에게 악연일까 아닐까를 한 번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런 감정이 든다면 저는 악연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도 만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그런 느낌 싸게 올 때가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나를 왜 만나지? 뭔가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또 이런 생각이 또 들어도 아마도 악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관계는 또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뭔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내가 정상적인 이런 감정에서 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야.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은 좀 말이 안 돼.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도 역시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right person이 아닌 겁니다. 뭔가 언젠가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큰 데미지를 입힐 것이 분명해요. 이렇게 악연을 한번 잘못 만나면
영원히 그 사람에게서 큰 트라우마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악연은 이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별 후에도 나를 놔주지 않아요. 그게 바로 악연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가해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을 내가 계속 가게 된다면은 정말로 그런 악연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독보석과도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내가 그런 악연에 쉽게 노출되는 사람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특히 결혼을 이렇게 악연과 한다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인생까지도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악연을 만나지 않는 그런 조심, 그리고 악연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은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인연에 항상 조심하시고 또 좋은 인연인지 나쁜 인연인지 이렇게 한 번쯤은 의심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이.